두 문제요. 행정처분의 사전사후 절차 및 승계조항이 있죠. 1번, 2번의 3문제, 3번의 3문제 그렇게. 자, 여기 보시고요. 자, 행정처분이 뭐라고요?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을 말한다. 그죠? 행정처분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규제하려면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청문이 시험 나오죠. 청문 실시해야 한다 뭐 할 때만, 취소하고자 할 때. 정지처분은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할 뿐이고 정지기간이 풀리면 일하죠. 청문해야 한다 할 때는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해야지,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해야 한다. 행정처분해버리면 두 가지 다 포함하니까 딱 찍어서 취소하고자 할 때만. 예외가 있다. 제가 오늘 죽었다. 1년에 몇 번에 죽는지 모른다. 장사법 할 때도 법률기준을 할 때 제가 죽어야 되고, 사망했다. 법인 해산이다. 개업공유에서 개인이 사망했다. 법인이 해산이면 이미 개업공유에서는 없어졌죠. 개업공유에서가 아니다. 반드시 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취소 사유 중에서 사망해서는 반드시 취소해요. 청문한다. 오늘 제가 죽었다. 어디 가고 있어요? 요단강 가고 있다. 청문 받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망을 이루 취소받았죠. 청을 반납한다. 죽었다고. 어디 가고 있다고 지금? 요단강 반 건너갔다고. 아, 청문도 받고 와야 되고. 청은 누가 반납하노?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사망하면 기념품에 묻어줘요 같이. 사망은 청문 대상이, 해산도 청문 대상이 아니다. 해산이다. 사람은 남아있다. 법인 해산이면 대표자가 반납합니다. 사망은 청문도 없고 반납도 없고. 거래정보 사업자인 개인이 사망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할 수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인 개인이 사망하면, 법인이 해산하면 운영할 사람이 없어졌죠. 국장은 지정 취소 할 수 있는데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취소 사유 중에서 뭐만 빼고, 사망 해산 빼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문을 거쳐서 뭐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하게 되면 등록을 없애겠다 그 말이죠. 청문을 거쳐서 공인중개사에게 뭐 취소? 자격 취소 처분하게 되면 자격을 없애겠다 그 말이죠.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아니게 되고, 자격 취소 받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증을 반납해야 한다. 뭐 받은 사람? 취소받아서 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지고 개업권에서 등록이 없어졌기 때문에 증은 반납시킨다. 등록 취소 받은 날 등 7, 반납은 다 7일이요. 반납해야 한다, 교부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이게 절차조항이죠. 반납해야 한다, 교부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나오면 절차조항이니까 각종 절차는 다 어디 승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등록증은 어디 가서 반납하고, 등록관청에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누가? 등록관청에. 자격 취소받았다. 자격증은 어디 가서 반납? 자격증을 교반시 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않았다. 얼마?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누가? 교반시 도지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 취소 후 몇 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받고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등록 취소 후 3년, 자격 취소 3년, 결격사유인 것은 똑같은데,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몇 사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몇 사람? 두 사람.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격 취소는 시험에 늘 나온다는 겁니다. 자격 취소 후 나오면 몇 년이고? 3년이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말은 보조원도 될 수가 없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날라갔죠. 등록증 반납시키죠.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부칙개업 공인중개사 생각하시면 되죠.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증 반납을 하죠.
원래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3년 동안 가게 문 닫으라. 일은 못하지만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시험 볼 수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가 차이점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인지 자격 취소를 꼭 구분하시라고. 시험에 늘 나오는 것은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후 남에 몇 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남이 뒤에 나올 지분이 중개 보조원도 될 수가 없고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반면에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은 날라갔지만 3년 동안 일은 못하지만 시험장에 간다. 부칙개업 공인중개사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다 나왔던 것이고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말은 간판을 걸고 있는 사람이 취소됐기 때문에 간판까지 철거하죠. 간판을 걸고 있는 사람은 등록 취소입니까? 자격 취소입니까? 등록을 취소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 달고 영업하다 걸렸으니까 간판 철거 대상이지만 자격 취소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 공인중개사는 백수다. 백수죠. 증만 가지고 자격만 취득한 자이지 일하고 있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일하는 사람 아니야. 야는 간판 철거가 있다 없다? 없다. 며칠?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된다. 몇 가지? 세 가지. 등록 취소 처분 받은 자, 폐업 신고한 자, 이전 신고한 때 세 가지.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그죠? 철거하지 않으면 누가? 등록관청이 어떤 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신 철거를 한다. 하지만 뭐는 없다. 별도로 과태료 처분은 없다. 그죠? 간판 철거해야 한다. 며칠? 지체 없이 1. 사무소 이전 신고 2. 폐업 신고 3.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때 철거하지 않으면 누가? 등록관청이 어떤 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별도 뭐는 없다. 과태료 처분이 없다. 최근 시험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이전 사실 신고하지 않은 자가 간판을 철거하지 이전 신고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자, 폐업 사실 신고하고 간판 철거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받은 자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자 나오면 대집행 대상은 되지만 별도 과태료 처분이 없다.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청문회해야 한다. 취소 사망해선 빠집니다. 예? 지금 복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7자 때문에 틀리지 않고 등록증은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자격증은 교관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3년 동안 종사하지 못한 건 똑같은데 공인중개사까지 될 수 없는 사람은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간판 철거 대상은 등록 취소 받은 자 자격 취소는 간판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뭐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업무를 정지한다 라고 하고 업무 정지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고 등록관청에 이렇게 짝꿍이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뭐 정지? 자격 정지라고 하고 자격 정지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고 교관시 도지사한테 있다. 그래서 기초 지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정지 소속에 대해서 업무 정지,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시도의사가 업무 정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은 누구만? 등록관청만이 소속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교관 시도지사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소속이 뭘 받고 자격 정지 처분 받고 기간 중이면 결격 사유이다. 결격 사유니까 절대 결격 사유인 기간 중에는 절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이 뭘 받고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업무 수행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가벼운 제재는 뭐?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정지 처분, 그 다음에 취소 처분. 그럼 정지 처분 받고 기간 중이면 절대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위반해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남은 게 뭐? 취소밖에 없다.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관청은 반드시 뭐?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뭘 받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중개물을 수행했다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서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지 기간 중에 나오면 뒤에 뭘 했네 나오면 반드시 개업공인사이면 등록을 취소. 정지 기간 중에 뭘 했네 나왔는데 소속이면 반드시 자격 취소 처분.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은 어디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업무정지 위반행위 유형별 6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 3개월짜리 업무정지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상습범이면 가중해서 처분할 수도 있고 초범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도 있다. 기준이 4개월짜리다. 상습범이다. 2분의 1 가중해서 6개월 때릴 수도 있고 초범이면 반을 낮춰서 2개월 때릴 수 있다고. 2분의 1 가중하여 처분해도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최대 몇 개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최대 받아봐야 몇 개월? 6개월. 소속이 자격정지 최대 받아봐야 6개월이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뭘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몇 개월 경과했다면 6개월 경과했다면 최대기간 다 지났죠. 결격사유이다. 아니고 소속이 뭘 받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몇 개월 경과했다면 6개월 경과했다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추할 것이 휴업 신고해야 한다 할 때 3월 초과인 때부터 등록증정부에서 미리 신고하죠.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원칙은 6개월 초과하지 못하지만 질병요양, 징집입양, 임약이나 임신 또는 출산 등이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이런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하다 걸렸다. 그 말은 6개월 초과 휴업은 7개월 이상 무단 휴업하다 걸렸다. 제재가 뭐예요? 6개월 초과 휴업 1. 과태료 2. 업무정지 3. 등록 취소 사유. 3번 등록 취소. 6개월 초과 나오면 업무정지 최대기간 얼마? 6개월 넘어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얼마 초과? 6개월 초과 휴업 나면 과태료도 아니고 신고를 휴업 신고하자는 것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아요. 6개월 초과 나면 업무정지 최대기간 넘어섰네 이렇게 연상하셔야 돼. 그러면 뒤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전문 대상이다. 반납해야 한다.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도 아니고 반납 대상도 아니다. 간판 철거 대상도 아닙니다. 그제? 여기 한 문제짜리야. 자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 처분이 뭐라고요? 지금 딴 책을 보시거나 못하게 여기서 자꾸 감 지르고 자꾸 대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대답하시고 어머야 저 대답 안 되네 그거 생각하셨다가 해당 책 체크하시고 한 번 더 보시라고. 예? 이제 요 이야기는 그만. 이런 시간이 아까우니까 책 보지만 이런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요. 알아서 하시라고. 대답만 쭉 하시다가 쉬는 시간에 해당 테마에 한번 체크하시라고. 요건 이해되는 부분 애매하네 아예 모르겠네 모르는 부분은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또 봐도 모르니까 수업 들으시라고. 아시겠죠? 우리는 중개사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본 점수가 70점이야 70점을 먼저 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매달리지 마시고 애매한 부분까지 하시라고. 그래서 70점 내시면 80점 올리기는 괜찮아요. 60점 하는 번 뛰어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70점까지 나왔다 그러면 그 과목은 대충 이해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안 되는 부분 본인이 그동안에 아예 안 되는 부분이 파악되어 있다 지금 대부분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실명법 잘 모르고 경매는 아예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한 개씩 쪼개가 72.5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8월 말까지 80점 올리시면 돼요. 자신 있나 없나? 무조건 있다 해야지. 그렇지 있지. 수우미양 가정에서 우 받을 수 있는 과목은 이것밖에 없다. 전부 다 양양양 아니면 가까지 가면 안 되지만 미미미미미 양양양 이렇게 어쨌든 합격을 하면 된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주 훌륭한 시험 아니에요. 자 행정처분이 뭐라고요? 계속 불러요.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이죠. 행정처분한 내용 중에서 딱 한 개 처분한 내용은 처분한 다음에 처분한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차 힌트. 결정적인 힌트는 그 처분한 내용을 다른 시 도지사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자,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요.
그러면 1차적으로 국장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이 보고합니까? 시도의사가. 그러니까 우리 감옥의 전체 범위에서 시군구 시도의사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 시군구청장이 국장에게 직접 올라가는 건 딱 한 개밖에 없다. 나중에 외국인 특례조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신고받은 사항 군사문화 생물생태 허가 신청받았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것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출 제도가 있다. 그럼 신고관청은 누구한테 올리고 시도의사 올리고 시도의사가 국장에 올리는 원칙인데 특별자치시장만 누구로부터 외국인 등으로부터 신고받은 내용 허가 내용을 모아서 직접 누구한테 꼭 요거 한 개 딱 예외야. 요거 빼고는 단계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올리고 시도의사가 모아서 누구한테. 그러면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럼 누가? 시도지사겠죠. 시도지사 중에서 행정처분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교부한 시도지사 하는 것은 뭐 취소? 자격 취소, 뭐 정지? 자격증 두 개 중에 한 개는 올려라 그 말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한 것을 보고할 것인가? 자격 정지한 것을 보고할 것인가? 두 개 다 보고할 것인가? 국장에게 보고한다 1차 힌트 됐죠? 결정적인 것은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부산광역시장이 처분한 내용을 다른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통제 전산망에 띄워라 그 말입니다. 전산망에 띄우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동네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시험 못 보는 게 자격 취소입니까? 자격 정지입니까? 자격 취소 처분한 것만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 통지합니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국장한테 보고하려면 잘 보여야 되겠네. 잘 보여야지. 몇 자요? 그래서 5일이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는 뭐 한 것만 자격 취소 처분한 것만 잘 보여야지. 며칠?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한다. 쪼개서 내기도 해요.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누가? 시도지사가 뭐 한 것만 자격 취소한 것만.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한다.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뭐 한 것만 자격 취소한 것만. 며칠? 5일. 쪼개서 내고 자격 정지하면 안 돼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장이 통보해야 한다. 여기 두 개 있다고. 등록관청은 누굴 관리감독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누구 단체고? 개업공인사 단체이면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해야 한다 할 때는 누구에 관한 사항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의 업무이고 누구에 관한 것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개업공인중개사 단체 협회에 통보한다고. 그럼 등록관청의 업무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업무가 아니면 협회 통보사항이다. 자격증 교부 협회 통보해야 한다. 자격증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야? 공인중개사이고 개업공인중개사 아니고 더군다나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요? 시도지사 업무지 등록관청 업무가 아니니까 등록증 교부는 통보한다. 등록증은 누가 줘요?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 교부하고 재교부는 구분하셔야지. 교부는 처음 내준다 그 말 아니야? 그 명단은 누구한테 넘기라고? 협회에 넘기지만 재교부는 이미 교부할 때 명단 넘어가 있죠.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는 낸다. 내지만 협회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게 지금 내용이에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할 때 여기 힌트예요. 그 등록관청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알게 된 위반 사실이 등록 취소 위반 행위이거나 업무정지 위반 행위이면 누가 처분권자이고, 등록관청 지가 처분권자니까 청문 거쳐서 등록 취소하고 지가 관리하면 되고, 업무정지 처분해서 지가 관리하면 되죠. 그 말은 본인이 등록관청 본인 업무이면 시도지사한테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에게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위반 사실은 누가 적발했고 등록관청이 적발했고 내한테 처분권이 없으니까 넘겨라 그 말입니다. 그럼 시도지사 하는 것이 뭐예요?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겠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뜨면 자격 취소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인가 자격 정지인가? 찍어보세요. 자격 취소 사유 이 자격 정지 찍어보시라고.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이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 있어요. 시험 당일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등록관청이 적발할 수 있어 없어요? 시험 당일날 등록관청이 단속 나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격증은 누가 줬고 시도의사 준 것이고 등록관청은 전국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공인중개사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릅니다. 자격증 양도되어 사실은 등록관청이 알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사실은 등록관청이 안다? 모릅니다. 재판 대상이 되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자격정지 처분은 누가 한 것이고 자격정지 시도지사가 한 것이고 현재 소속 공인중개사 명단은 내가 가지고 있다. 등록관청에 고용신고 받아서 그 소속이 현재 자격정지받고 기간 중에 중개업무 수행한 사실은 알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자격정지 처분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부정양도 징역 정지기간 여기 4가지가 자격취소 사유인데 자격취소 사유 4가지는 등록관청이 적발할 수 없다. 없다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정은 등록해야 한다.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정을 사용해야 되죠. 그럼 등록관청 인정이 등록 안 됐다. 누가? 소속이. 그러면 적발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래서 결론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할 때는 자격 정지 사유만 야가 적발할 것이고 내한테 처분권이 없으니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여기는 자격 취소하면 안 되고 교반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지해야 한다 할 때는 뭐 한 것만 자격 취소한 것만 여기 정지하면 안 되고 요 구분하시라고 해.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해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요? 등록 취소한다 할 때는 등록증 반납이 가능한 가게만 등록 취소해요. 법인인 경우 등록한 가게는 주된 사무소밖에 없죠. 주된 사무소에서만 등록 취소도 하고 업무 정지 대상인데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있고 등록증이 없는 가게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뭐는 안 되고 등록 취소는 없고 뭐만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만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뭐라고요? 취소와 정지 처분이죠. 딱 한 개는 취소 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다. 범위를 더 줄여드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처분권자가 누구이고 등록관청이 그 위반 사유가 발생되면 적발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반 사유를 적발해서 처분할 수 있는 시효를 딱 한 개 위반 사유는 등록관청이 처분할 수 있도록 시효를 몇 년 정해놓고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 사유가 발생됐는데 등록관청이 적발하지 못하고 몇 년 지나버렸다. 3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시효가 완성되었죠. 그때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게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한 때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다 나면 등록 취소입니까? 업무정지입니까? 그러니까 3년 보고 앞뒤 문맥도 안 보시고 그냥 등록 취소 고르시면 안 된다고. 여기 등록 취소 3년은 이미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다. 청문을 거쳤다. 등록 취소 처분 다 했다. 한 다음에 정 반납시키고 등록 취소 처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취소 받은 다음에 몇 년간 등록증 반납시키고 간판 철거시킨 다음에 3년 동안 부동산 일 하지만 처분 받은 다음에 3년이야. 여기는 처분 받았어요. 사고만 쳤을 뿐이다. 사고만 처분 발생됐을 뿐이고 등록관청이 그 위반 사유를 적발하지 못하고 몇 년 지났다. 아예 처분 자체를 못하는 게 시효제도야. 사유가 발생했다. 3년이 경과했다. 할 수 없다. 뭐만? 업무 정지. 이게 가장 특이한 거니까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다. 뭐만? 업무 정지만. 그럼 나머지는 시효가 있다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다. 3년이 지났다. 시효가 없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는 것은 뭐만? 업무 정지 처분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갑 공인중개사가 부산광역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죠. 그러면 교부한 사람하고 사무소 소재가 같으니까 자격 취소 처분할 때 청문도 똑같으니까 교부한 사람은 똑같으니까 하면 되지. 이게 시험 안 나오고 자격증을 부산광역시장에 교부하고 공인중개사 갑이
제주도 넘어가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제주도죠. 그럼 갑 공인중개사에 대한 시도의사가 교부한 사람은 부산광역시장, 사무소 소재지는 제주도지사이죠. 제주도 넘어가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갑이 자격증을 대회했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소소로 일하고 있다면 자격 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 소속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누가 해요? 어쨌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권은 교반 시도지사에게만 있으니까 처분을 행한다 나오면 앞에 교반 시도지사가 행한다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서 위반 행위 적발을 했죠. 얘한테는 처분권 없다는 거죠. 없으면 교반 시도지사는 제주도에 넘어가서 일하다가 사고친 갑에 대해서 자격 취소 위반 사유를, 자격 정지 위반 사유를 부산광역시장이 압니까? 모르죠. 모르면 야가 처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줄 거 아니야. 통보해줄 때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에게는 처분권은 없지만 자격 취소 처분을 누가 하려면, 교반 사람이 하려면 사전에 뭐 해야 되고, 취소 처분하려면 사전에 청문해야 되죠. 그 위반 사유를 적발한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에서는 처분권은 없지만 처분을 누가 할 수 있도록, 교반 시도에서 할 수 있도록 처분에 필요한 청문 절차처럼 사전 절차만 누가 이행해주고, 사무소 소재에서 이행해주고 모르고 있는 교반 사람이 통보하면 처분을 행한다. 누가? 교반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릅니다. 뜨면 우리한테 물을게. 끄트머리에 처분을 행한다 뜨면 누가? 교반. 절차 이행한다 뜨면 누가? 사무소 소재지. 예? 많이 어렵진 않다. 조금씩 기억난다. 오늘 특강 들으신 분들한테 다 예습이다. 이제 4월달 모의고사가 점수가 좀 나와야 되겠다. 한 개라도 더, 5개까지는 너무 욕심이, 한 개씩 더 올려가시면 돼. 확 오르는 시기가 7월, 8월달 모의고사 되면 이래저래 앞뒤 이렇게 알고 들으시면 8월 말 정도 그 벼르시면 돼. 한 80점 정도. 8월 말에 모의고사 점수가 우리 과목이 80 나오면 9월달은 재밌습니다. 대충 해라,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눈빛입니다. 9월달 넘어 대충 해라. 이제 빨리 수업 좀 마치라. 또 적지 마라 이런 눈빛이면 또 적는다, 또 적는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6월까지는 계속 적어야 되고. 자, 승계조항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난이도 조금 있게 나와요. 이건 지금은 낯설어서 그렇지 함정만 탁탁탁 체크해서 나중에 가로채기 프린트한 내드리면 탁 적을 줄 아시면 돼. 이런 특징적이 뭐예요? 사유가 발생했다, 3년이 경과했다, 뭐 업무정 이렇게 적을 줄 아시면 돼. 지금 낯설어도요. 승계조항은 언제의 지위를 누구한테 승계시키겠다고? 폐업신고 전의 지위를 누구한테? 폐업신고 전이다 그 말은 다시 등록하겠죠. 재등록했다는 말은 폐업신고한 적이 있다. 폐업신고 도망갔다는 거죠.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유에서 갑이 있다. 갑의 지위는 재등록한 갑 본인에게 승계시키겠다. 그죠? 폐업신고 전 재등록 나면 승계조항이구나 아셔야 되고, 승계조항은 두 가지다. 폐업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위반 사실이 있고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신고 도망갔다. 그럼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 요 지위는 본인한테 승계되죠. 재등록한 본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여기 한 개고, 두 번째는 폐업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서 등록한 청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또는 법을 위반하였고 등록한 청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요거하고 요거 구분되십니까? 요건 법만 위반한 상태에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을 때 처분하겠단 말이고, 요건 법도 위반하고 처분을 받은 것도 승계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처분을 다 때린 것도 승계시킨다. 교통법규 위반해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면허 취소되듯이 일정 기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처분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데 또 반성의 기미 없이 또 법을 위반하면 또 위반에 향한 그것만 제지하면 또 법을 계속 위반할 거니까 앞에 받은 처분 있죠. 하고 현재 위반 행위하고 합쳐서 가중처분하기 위해서 처분을 한 것도 승계시킨다. 그러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 요 두 가지예요.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위반 행위 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이중 소속했다. 절대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개업공인서는 이중소소한 것이 적발되면 나한테 청문 거쳐서 등록 취소 처분하겠죠. 등록 취소 처분하게 되면 정 반납시키고 간판 철거하고 싹 다 문 닫아야 되죠.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했다고. 폐업 신고하고 중개업을 폐업 신고했다. 그러면 더 이상 개업공인에서이다. 이미 중개업을 접어서 중개업을 하지 않은 기간 폐업 기간을 거쳤다가 다시 등록했죠.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 중개업 하지 않았죠. 이 기간을 뭐라 부른다? 폐업 기간 거치고 재등록받은 본인에게 요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겠다. 그 말이니까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였다면 현재 재등록한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고?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그 말이고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거래계약서 작성 여부 보조는 중개업무다. 중개업무에서 이야기했겠어요. 중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야기했겠죠. 지금 보충 설명하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았다. 중개업무다. 작성 교부는 다 중개업무야. 서명 및 날인도 중개업무다. 인장, 고용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게 다 중개업무요. 업무와 관계있는 업무정지사유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았다. 제가 뭐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죠. 폐업 신고하고 도망갔죠. 여기 그대로 승계되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업무정지할 수 있다. 가장 기초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절대 등록 취소이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연결돼야지. 등록 취소 위반 행위인데 업무정지를 하시면 안 되고 업무정지 위반 행위면 업무정지 할 수 있어야지 등록 취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암기가 좀 되셔야 이 문제를 풀겠다. 그죠? 이게 절대 취소인지 그냥 업무정지 아셔야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나올 거 아니야. 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뜨면 승계장이죠.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언제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현재 재등록한 본인이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하면 폐업 신고 전에 어떤 사고 친 것이 있었구나. 등록 취소 위반 행위 있었구나. 그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원칙은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등록 취소 몇 년? 3년간 결격이죠. 그러면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개인이 몸이 안 좋거나 사비한다면 일단 접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자 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종전에 폐업 신고 전에 위반 사실이 없죠. 가게 접었다가 다시 등록했다고. 그 승계받을 게 없죠 지금.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현재 이중소송할 수 있죠. 현재 위반 행위가 적발돼서 등록 취소 받았다고. 그럼 등록 취소 몇 년? 3년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런데 현재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 받은 원인이 현재 위반 행위가 아니고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승계돼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 3년은 다 적용되지 않고 요거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 처분을 했었더라면 가정해서 봐주겠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위반 행위가 적발돼서 폐업 신고할 때 이미 이때 등록 취소했었더라면 이때부터 3년이 진행됐을 거 아니요? 이미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 받았었더라면 경과했을 요만큼 기간 폐업 신고한 날부터 재등록한 날까지 줄이면 뭐 폐업 기간만큼은 이미 경과했다 보고 3년에서 폐업 기간은 빼주겠다고. 그러면 가장 기초 지문이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뜨면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하면 무조건 틀린지 뭐 몇 년? 3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빠지니까. 폐업 기간이 빠지니까. 그럼 폐업 기간이 1년이면 몇 년? 2년. 폐업 기간이 2년이면 1년. 그럼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했다.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 이미 등록 취소 받았었더라면 3년간 결격인데 3년 초과하도록 폐업했죠. 그럼 이미 받았었더라면 3년이 다 지났다 보고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자, 여기 문제 보시고 폐업 신고 전 업무정지 처분을 때렸죠. 또는 과태료 처분 때렸죠. 처분 때린 것도 나중에 또 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처분 때린 것도 승계시키겠다고. 그럼 처분을 한 것은 언제부터 몇 년간 승계할 것인가? 처분 1. 처분 받은 날짜는 명시되어 있겠죠. 처분 1로부터 몇 년간? 1년간.
그러면 우리가 소장일에서 중개부에 종사하다가 업무 정지 처분 받은 날짜 있죠. 체크하시고 과태료 처분 날짜 있죠.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또 법을 위반하면 앞에 처분받은 거 합쳐가지고 가중처벌 때리겠다고. 그 1년 지난 것은 없애주겠다. 말소시켜주겠다고. 그럼 여기 보시라고. 폐업신고 전 위반 행위가 뭐였다? 업무정지였다면 원칙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폐업신고할 때 업무정지 처분을 이때 했었더라면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되겠죠. 그러면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된다면 폐업기간이 1년 초과했다면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했었더라면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되죠. 1년 초과했다면 이미 받았었더라면 업무정지 1년이 다 지났으니까 업무정지 기록은 남아있다 말소된다? 말소시켜주겠다. 그러면 폐업기간이 1년 초과했다 나오면 뭐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폐업기간이 3년 6개월 이렇게 나와요. 폐업기간이 3년 6개월 남다면 3년 초과네. 그럼 뒤에 나올 말이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폐업기간이 13개월이다. 1년 초과죠. 뭐 할 수 없다? 업무정지 할 수 없다. 그러면 폐업기간이 3년 초과 나오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기본이죠. 그럼 폐업기간 3년 초과 나오면 벌써 1년은 지났겠네. 그럼 뭐도 못하고 그럼 폐업기간 3년 초과 나오면 뒤에 나올 질문이 두 개다. 등록 취소할 수 없고 이 두 가지 합쳐서 뭐라 해요? 행정처분이죠. 폐업기간이 3년 초과 나오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5. 행정처분할 수 없다. 5. 폐업기간 1년 초과 나오면 뭐만? 업무정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등록관청은 현재 재등록한 개업공인사에게 언제의 폐업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정지 줄여서 행정처분할 때는 뭐하고 뭘 고려해야 한다. 폐업기간하고 폐업 사유를 고려해서 빼줘라 그 말이죠. 폐업기간은 고려 대상이나 폐업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한대. 쪼개서 낸다는 폐업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틀렸어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과태료 처분했고 나면 처분 다 받았구나. 그러면 함정은 이겁니다.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얼마? 1년. 이건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나오는 거죠. 등록증을 걸고 있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포함해서 공인 중에서 부칙개업공인서 가게가 부산진구 전포동 100번지에서 해운대구로 이전했다. 중개사무소 관할지역 외에 나오면 등록관청이 바뀌었다. 그럼 가게 등록증 가지고 해운대구로 넘어갔죠. 이전한 날부터 며칠? 2월 10일 이내에 신고하러 가죠. 신고하러 갈 때 뭘 가져가야 돼? 등록증도 가져가고 이전한 지역에 임대차에서 제출했죠. 그러면 해운대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로 등록증 가지고 개업공인에서 이전해왔다 신고를 받았지만 이전해온 개업공인세에 대한 각종 서류는 어디에 남아있어요? 부산진구에 남아있죠. 야, 나 알고 있다. 모르죠. 모르니까 서류 넘겨달라고 송부 요청하죠. 송부 받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미 행정처분한 것도 있겠다. 업무정지 처분한 것, 과태료 처분한 것 최근 몇 년간? 최근 1년치만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일로부터 몇 년 동안만 승계되므로 1년간 승계되기 때문에 송부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하면 안 돼요. 1년간 행정처분한 것도 넘기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넘겨라. 이제 부산진구청장인 이전 전 등록관청은 처분권이 없으니까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처분도 누가 한다? 이전 후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여기 승계조항이에요. 그래서 암기사항 중에서 삼진아웃을 여기서 이해하시면 돼. 삼진아웃. 최근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개업공인사가 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2번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 업무정지 처분 받았으니까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되죠. 이미 2번 받은 사실이 있고 그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현재 사고 친 것은 업무정지밖에 안 되죠. 원칙은 업무정지 처분 때리는 것이 원칙인데 반성을 안 한다는 겁니다. 조회해보니까 1년 지나지 않은 처분이 2번 이상 업무정지 2번 받은 사실이 있죠. 현재 사고 친 것도 업무정지면 합쳐가지고 삼진아웃이다 그러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요.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이상
승계된다 그러면 이미 처분받은 사실이 있고 위반행위 한때 조회에서 처분받은 걸 합쳐가지고 가중처분하겠단 말이니까 최근 1년 이내 몇 번,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다 나면 3년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여기 행정처분 승계 요 제재가 한 문제, 사전사후절 제역의 한 문제 됐죠? 교재 보시면 괄호책에서 곧 저기 필기체 부분만 따라가시면 돼요. 거기 33페이지에 절대적 등록 취소 있죠? 어차피 암기하셔야 돼. 부사결하면 아시겠어요? 부가 뭐예요? 부정 등록, 사망 해상, 결격 사유, 이등 이소 양도, 이등이 뭐예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그죠? 올 배우신 것. 업무 정지 기간 중, 정지 기간 중 중개물을 수행했네. 정지 기간 중에 뭘 했네 나오면 반드시 취소. 삼진아웃 돼 있죠.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이상, 2번 이상 뭘 받고 업무 정지 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업무 정지 위반에 부사결 2등에서 양도 정지 기간 중 3일은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업무 정지 처분에서 2번 시효제도 있죠.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성계 있죠. 2번, 3번, 4번, 5번인데 방금 말씀드린 게 5번이죠. 5번 재등록 개업 공인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할 때는 뭐하고 뭐를 같이 고려하라고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지 폐업 기간은 고려 대상이나 폐업 사유는 고려 대상이 한 개 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넘기시고 자격 취소 사유는 절대적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 사유는 괄호에 부정 양도 징역 정지 기간 중 돼 있죠. 그 네 가지밖에 없다. 그 네 가지는 등록 관청에 적발할 수 있다. 그 자격 취소 사유는 등록 관청에 적발할 수 없다. 뭐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것은 뭐 알게 된 것만 자격 정지만. 부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다. 양도 대여, 자격증 양도 대여, 징역형은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으면 정지기간 중은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무소행했다. 그런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그렇게 네 가지를 먼저 암기두시면 결국 우리한테 물을 것이 자격취소 사유인가 자격정지 사유를 구분하십시오. 요 문제이기 때문에 자격취소 사유 네 가지 부정양도 징역 정지기간 중 암기하시면 나머지 다 뭐다? 자격정지니까 암기사항이 준다는 겁니다. 밑에 자격정지 있죠. 2번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뭐 알게 된 것만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지 뭐라 하면 안 되고 자격 취소하면 안 된다. 밑에 박스에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35페이지 위에 업무정지 사유는 암기하시라고 해.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경고 모른다면 다 서명 날인, 인장, 고용인, 부동산 거래정보 1번에서 5번까지라도 암기하고 계시라고. 그런 말이 나오면 업무정지다 그렇게. 행정형벌은 보시면 됩니다. 행정형벌은 쉽게 틀리게 나오는 것이 부정등록, 부정자격, 부정지정돼 있죠. 부정은 다 취소는 맞아요. 근데 형벌이 가해지는 건 딱 한 개밖에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만 형벌이 얼마? 3다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형벌 없다. 밑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되어 있죠. 공부량이 좀 되시면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암기하실 게 문제, 모의고사 볼 때 한 문제씩 맞출 수 있는 36페이지 메뉴에 있죠. 공인중개사법 전체 틀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100만 원 이하인가 500만 원 이하인가 이걸 구분할 줄 아십니까? 그 말이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 10가지를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500만 원짜리 3개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 다 얼마다? 100만 원. 부당한 표시광고 얼마? 500만 원. 연수교육 500만 원. 특이한 게 확인 설명은 중개무도 아니다. 중개무면 원칙 업무정지 가야 되죠. 가장 특이하고 잘 나오는 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24일 전까지는 업무정지였는데 뭐로 바뀌었다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바뀌어서 잘 나온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는 몇 가지다? 세 가지. 꼭 읽으시고 업무 정지 사유 있죠? 읽으시고 그렇게. 그 다음에 특강 플러스는 그냥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구분되어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3번 업무 정지 기준, 자격 정지 기준은 어디서 간다? 국토. 요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등록해야 한다. 6번 끝에 있죠. 7번에 교부해야 한다. 8번에 교부해야 한다. 9번에 교부해야 한다. 10번에 반납해야 한다. 11번 반납해야 한다. 12번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돼 있죠. 등록해야 한다. 교부해야 한다. 반납해야 한다. 등록이 나오면 이게 절차 조항이니까 다 어디다? 국토교통부령. 그 정도 읽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최대 6문제, 암기까지 하시면 8월달에 6문제. 좀 쉬셨다가 테마 21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 7문제에서 8문제짜리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